안녕하세요, 과학국입니다. 벌써 기상청과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 세 번째 영상이에요. 오늘은 좀 더 우리에게 맞닿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다시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어떻게 지진의 위험성과 규모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인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의 아이디어와 역사, 그리고 그에 관한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룩될 수 있었는지, 그에 관한 과학적 지식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죠. 사실 지진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래도 얼마 전 겪었던 뼈아팠던 모습들, 경주와 포항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은 물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과학이고 뭐고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일 테니까요. 저도 지진을 직접 체험한 한 사람으로서 지각의 진동이 저만치 먼 곳으로부터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전달되는 소름 돋는 경험 이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힘들어졌다는 이 한반도 내의 지진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지진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지진 경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후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지진 경보 시스템, 국민체감 중심의 지진 정보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너무 자주 뵈러 와서 이젠 좀 죄송하지만 항상 너무 좋은 설명을 전해주시는 분석가님, 우남철 분석가님과 함께 국민체감 중심의 지진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그 새로운 지진정보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기존의 정보 서비스랑 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존의 기상청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분석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네네.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들었을 때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네. 첫 번째로 확대한 것은 이제 휴전선 이북 쪽에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발령하는 지진 속보 체계를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만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는데, 네네.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 규모 0부터 규모 2.0 미만 되는 이런 지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소 지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미소 지진이요? 그런 작은 지진들까지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네.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땅 속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처를 통해서 우리 지진을 분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계 결과에는 항상 우리가 평균을 내더라도 표준 편차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네네.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의 근거 자료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거를 불확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불확도요? 그러니까 발생된 위치나 네. 규모의 불확도를 네. 이제 그것도 공개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상청에서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네. 아실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땅 속에서 지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해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단층, 옆단층, 쥐양이 네네. 동단층 같이 실제 이번에 발생된 지진이 땅 속에서 어떻게 움직였나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해석된 결과도 같이 이제 공개하는 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되게 복합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궁금했던 게, 이 북이라 하면 북한이죠. 그렇죠. 그 북한에 있는 지대에 관련된 정보를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거나 분석을 하지 않았다가 네. 이번에 새로 추가했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지역도 우리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었나요? 다 분석을 해서 정보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보면 2.0 이상 지진에 대해서 모두 정보를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정보 체계가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하나는 신속 정보가 있고, 신속 정보? 하나는 상세 정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신속 정보는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규모 3.5에서 5.0 미만까지는 지진 속보를 이제 60초에서 100초 이내에 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있고, 네. 근데 그 규모가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네. 지진 조기 경보라고 해서 네. 7에서 25초 내에 보내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네. 7에서 25초까지 보내는 조기 경보는 이미 북한 그 평양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포천보다 약간만 올라가도 북한이니까요. 아, 그쵸. 그쪽에서
그래서 만약에 5.0 미만 또는 뭐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진동을 느끼시거든요. 그 정보를 빨리 안 주면 네. 사람들은 원인 모르고 진동을 느끼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나는 지진까지도 빠르게 분석해서 주자는 게 이번 서비스의 취지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지진을 분석할 때 그 지진 분석에 관련된 어떤 그 공식? 이게 그 캘리포니아랑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미 서부에서 쓰는 공식을 우리가 이용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하는 서비스에서는 기존의 공식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규모식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식. 이제 1935년에 이제 리히터라는 사람이 만든 리히터 규모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히터 규모요? 이 리히터 규모는 이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네.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지진학자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네. 그 규모식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 식은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에 맞는 형태로 변경을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똑같은 진동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질 조건에 따라서 진동의 크기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진이 발생하는 곳의 지질 조건에 따라서 같은 리히터 규모식이라고 할지라도 거리에 따른 상수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에 따른. 그렇죠. 그런 것이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보정값이 달라질 수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78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네. 미 서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식 네. 디지털 관측망을 이용을 하면서는 네. 미 서부에서 이용된 이제 식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규모식을 가지고 우리가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지진 관측소까지 도달하는 거에 대한 경로 또는 거리에 따른 이제 상수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통계 처리가 이제는 가능했던 좀 거죠.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축적이 데이터가 돼서 많이 모였으니까. 상수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군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규모식의 형태는 리히터 규모식이 맞긴 하지만 아, 네. 거기에 사용된 변수와 거래했던 상수값들은 한반도에서 측정된 값으로 뽑은 값이 되는 거죠. 보정을 살짝 그렇죠. 해주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규모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좀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게 되면 한국형 지진 규모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올 7월부터 이제 미세하게 발생하는 미소 지진,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곳의 어떤 그 발생 지역에 대한 어떤 예측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네. 규모 2.0 미만의 지진을 미소 지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기상청에서는 78년서부터 지금까지 규모 2.0 이상에 대해서만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규모라는 것이 항상 2.0 이상 되는 지진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보다 작은 거 뭐 1.9, 1.0 때로는 마이너스 규모까지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데 마이너스 규모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규모 2.0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이 그걸 느끼시고 진동을 느끼시고 했던 이제 그런 신고가 많이 이제 접수되기 시작을 했어요. 약한 진동에도 좀 예민하신 그렇죠. 분들 걸 네. 이제 느끼는. 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포항 지진과 같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네. 주민들은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아, 미소 지진의 아주 작은 진동 몸소 느끼시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신 거죠. 원인 모르는 그런 진동이 있었을 때 그런 네. 진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국민들한테 주무로 해서 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방제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 이후에 우리가 여진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반복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을 연속으로 발생을 해주게 되면 네. 땅 속에 남아있던 잔여 에너지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방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를 점점 땅 속이 안정화되고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또 되기도 해요. 네네. 그런 정보를 주무로 해서 국민들도 이제 불안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방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진 방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서비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서비스를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나요? 우선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자마자 이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가 돼요. 모든 국민들이 또는 모든 방재 담당자들이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큰 지진 났을 때 관심 있게 들어가 보는 거지. 그렇죠. 다른 동네에서 날 때 우리가 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 상세한 정보를 다 우리가 오픈해 놨으니까 네네.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기를 네. 이제 직접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은 이미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의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기상청에서 아무리 다양하게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 정보를 활용하시지 않고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그런 재해가 닥쳤을 때 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공개를 하고 있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들어와서 보시고 또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족이 있는 곳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긴 시간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잦은 빈도로 불특정하게 불규칙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진은 역단층과 주양이동 단층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서 다룬 두 편의 컨텐츠와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지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불확실하게 발생한 녀석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편되어 도입되는 새로운 미소지진 시스템을 통해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지진들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과학자분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든든하지 않나요? 과학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과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투키입니다. 이번 제 채널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청이 과학투키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 과학투키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멤버십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소소한 영상들을 특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및 제작, 그리고 인터뷰 협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기상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이게 우리가 있는 유라시아 판이라고 봤을 때 판 경계가 힘을 받고 있어요. 양쪽에 압축력을 받고 있죠. 네네. 압축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판 내부가 휘어져요. 힘을 받는 끝에가 휘어지는 게 아니고 힘은 여기는 받으니까 힘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판 경계에 힘을 받고 있는데 판 내부가 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응력은 판 내부로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반칙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판 경계는 많이 나니까 여기서 주로 많이 나더라는 거 예측하기 쉬운데 판 경계는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쪽이 구부러졌는데 어떨 때는 이쪽이 구부러지고 네. 어떨 때는 이쪽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네. 어디가 구부러질지 몰라요. 네. 이게 균등한 매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판 내부의 지진은 어느 정도 이상 힘이 많이 쌓여야만 지진이 발생을 하고 어디가 깨질지를 몰라요.